4. 정보를 활용한 기획 설계. 실무 핵심 가이드 시트와 정보 연동 시간은 끝이 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기획 설계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를 활용한 기획 설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 설계 때 이제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일반적으로 기획 설계 때는 최적의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면적은 적당한지, 또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의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객체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한번 입력한 실면적, 실이름 등의 정보를 매번 찾아가서 필요한 모든 곳에 입력했던 그런 과정이 사라지게 되시는 거고요. 또한 정보이기 때문에 도면이 변경되거나 정보 값이 변경되면 관련한 모든 정보는 한꺼번에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면적표도 자동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템플릿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정보 연동을 활용해서 용적률은 적절한지 아니면 법규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등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내 계획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단 시간 내에 규모 검토, 법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빠르게 비교 검토할 수 있어서 최저간의 계획안을 만들어 가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면적과 관련해서 쉽고 간단하게 구적도 구적표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객체의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럼 먼저 객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기본키 다지기 정보 기반의 이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복습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뷰 영역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삽입 새 뷰 영역을 삽입합니다. 1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 볼게요. 확인. 명령행에 보면 뷰 영역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나오는데요. 저는 A3 크기를 선택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이 뷰 영역 안에 임의의 크기의 실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REC 명령을 실행하고 저는 3000에 3500의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실명, 실면적 등을 작성할 건데요. 태그를 활용하면 객체의 정보를 넣어둘 수 있으니까 태그로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실명을 입력할 것이니까 이름 태그를, 이름은 거실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들어갔죠? 객체를 선택하고 면적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실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사각형과 태그를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옆에는 거실이 아니라 침실이라고 실명을 변경하겠습니다. 객체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다들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다음 이 두 개의 실 면적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연산 태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워크트리 정보 태그 탭, 객체 획득 정보 탭을 열어봅니다. 연산 태그가 보이시나요? 태그를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계산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두 실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썸을 선택하고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두 면적의 태그를 선택하면요. 두 실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이기 때문에 실의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실의 면적을 표시했던 값도 그리고 연산값까지도 함께 수정이 되죠. 자, 이것이 기본 개념인데요. 이 기본 개념과 테이블 정의를 함께 활용하면 면적표 또한 자동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면적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먼저 테이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도면 목록표 등록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똑같습니다. 1. 정의한 내 면적표 가져오게 하고요. 2. 태그를 부여합니다. 3. 테이블 정의를 하면 되죠. 면적표 또한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번 시간 사용했던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면적표 정의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등록하고자 하는 면적표가 포함된 DWG 파일을 가져옵니다.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DWG 파일을 엽니다. 저는 바닥 면적 산출 근거도 파일을 열었는데요. 먼저 시트 한 장을 생성하겠습니다. 단축 명령 NSH를 입력합니다. 바닥 면적 산출 근거도의 축척과 동일하게 200분의 1로 맞춰주겠습니다. 다음 정의하기 편하도록 면적표만 복사해서 시트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정보에 태그를 부여합니다. 그 전에 면적표의 내용은 자동 작성되기 때문에 한 줄만 빼고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표에는 어떤 태그를 부여해야 할까요? 워크트리 정보 태그 탭으로 이동합니다. 작성이 되어야 하는 정보는 실 번호, 실명, 산출 근거, 면적인데요. 객체와 관련된 정보이니 객체 획득과 객체 명명 태그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실 번호부터 부여하겠습니다. 객체 명명 정보 탭을 열어보면 번호와 관련된 태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번호 태그와 패턴 번호 태그가 있습니다. 패턴 번호 태그와 번호 태그의 차이점은 번호 태그는 숫자만, 패턴 번호 태그는 숫자 이외에도 A1, A2와 같이 문자와 함께 포함해서 번호를 매길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패턴 번호 태그 부여하겠습니다. 문자를 선택하고요. 패턴 번호를 선택한 다음 화면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명령 행을 보시면 나중에 선택이 보이시죠? 엔터를 입력합니다. 태그가 제대로 부여가 되었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태그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음, 실명에는 이름 태그를, 나중에 선택, 엔터. 산출 근거에는 객체 획득 정보에 산출 근거 태그를, 면적에는 면적 태그를 부여합니다. 면적 태그의 경우 단위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계도 태그를 부여해야 할 텐데요. 연산된 값을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연산 태그를 부여하겠습니다. 연산 태그 선택하고 화면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sum을 선택하고 면적의 합계를 구할 것이니까 면적 태그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표시하지 않도록 옵션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부여가 끝이 났네요. 세 번째, 테이블 형식을 정의합니다. 모든 표의 형식을 정의하는 방식은 동일한데요. 도면 목록표 정의할 때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정보 테이블 정의, 단축 명령 DITB를 입력합니다. 먼저 테이블 이름을 입력할게요. 저는 실별 면적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삽입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의할 테이블 전체를 그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객체 선택이 완료되셨다면 엔터를 입력합니다. 다음, 패턴을 인식할 텐데요. 패턴 객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반복 작성이 되어야 하는 패턴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를 입력하면 파란색으로 패턴의 범위를 인식해서 표시해 주고요. 한 번 더 엔터를 입력하면
정의하는 창으로 돌아옵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도 패턴의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정보 테이블의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름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면적표에 이름이 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렬인데요. 정렬의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정렬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저는 실 번호 순대로 기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패턴 번호 태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입력이 끝이 났는데요. 확인을 클릭하면 내 면적표 테이블 정의가 끝이 납니다. 확인은 워크트리 도면 요소 탭, 윈도우 도면 요소, 정보 테이블 탭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표가 잘 정의되었는지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설명했던 두 개의 실에 대해서 면적표를 생성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화면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면적표를 생성할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에 입력된 정보를 표의 형태로 정리해서 면적표로 생성해 줍니다. 번호의 경우 한 번도 입력하지 않아서 네모, 정보 없음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 객체에도 동일한 정보가 반영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면적표 정의해 두고 사용하시면 실별 면적, 층별 면적, 바닥 면적 등등 원하는 면적표를 바로 생성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하게 면적표 생성하는 방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